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3단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면은 우리 몸은 3단계에 걸쳐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전에 올린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4가지 중요한 물질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첫 번째 그 상황을 경계기라고 부르거든요. 경계기에는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물질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빨리 위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심장, 뇌, 근육 쪽으로 산소나 영양분을 많이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위장관이나 방광 쪽의 기능은 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활성화가 되고 비교감신경은 좀 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계에서도 또 하나 같이 반응을 하는 게 바로 코티솔이라는 거예요. 코티솔은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코티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항하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도 이렇게 포도당으로 전환되게 만들어주고요. 지방도 포도당으로 전환되게 해주고 탄수화물은 당연히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런 당 신생작용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스 경계기에도 이게 아까 교감신경 흥분 물질뿐만 아니라 이 코티솔이 같이 작용을 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이제 그렇게 단기적인 스트레스로 끝나버리면 이제 거기서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그거에 대항하는 물질이 바로 또 코티솔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저항기라고 불러요. 제가 살다 보니까 저항이라는 게 참 힘든 거더라고요. 어떤 거든 내가 뭔가에 저항하고 있다는 게 되게 힘든데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도 저항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티솔이 똑같이 그런 작용을 해요. 이제 계속 스트레스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원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아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빨리빨리 이렇게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포도당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당 신생작용이 너무 이렇게 많이 돼서 이제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코티솔뿐만 아니라 아까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알도스테론이라고 이런 체액이나 혈압을 조절해주는 그런 물질도 좀 과다하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혈압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또 막 부신 코티솔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렇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뭐 염증 반응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염증이 생기는 곳에 가서 이렇게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이물질, 세균이나 이런 것이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것도 1차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또 코티솔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에 대해서는 이제 면역을 좀 일시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하고 또 면역계가 너무 과잉 작동을 해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생기는 거를 이렇게 완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작용들을 이렇게 저항기에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 코티솔을 다 부신에서 짜내서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코티솔이 고갈된 부신 고갈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제일 힘든 상태인데 이제는 당 신생작용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코티솔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당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혈당에 빠지기가 쉽고 그다음에 아까 알데스테론 이것도 이제 잘 고갈이 같이 돼버리다 보니까 혈압도 좀 떨어져서 저혈압이 되기가 쉽고요. 또 코티솔의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혈관 탄력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관의 탄력도 떨어져서 이렇게 혈압을 제때 이렇게 잘 높이는 작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기립성 저혈압이나 저혈압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못하다 보니까 몸에 여기저기에 막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역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고갈기가 되면
아까 당 신생을 못해서 에너지를 그 포도당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없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좀 심각한 증상은 이렇게 만성적인 피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고 나도 보통 자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코티솔이 나와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돼서 좀 이렇게 가뿐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리 자고 나도 피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녹초가 된 기분, 막 당장이라도 이렇게 쓰러져서 눕고 싶은 기분 이런 상태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티솔이 당을 만들어내게 하는 당 신생작용을 이제 코티솔이 없어서 못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자꾸 이제 단 것을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단 것이 잘 땡기는 상태가 되고요. 또 알도스테론까지 고갈이 돼버려서 그 염분을 우리 몸에 잘 보유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또 자꾸 짠 것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단짠 음식을 즐겨 먹는 그런 체질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에너지를 쥐어 짜려고 이제 카페인을 굉장히 즐겨 먹게 됩니다. 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성 피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외부에서 채워서 그때그때 에너지를 채우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치면은 이렇게 부신 피로 증후군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생기는 원인이 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요즘에는 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뭐 손상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고 그런데 좀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신에서 코티솔이 너무 고갈되어서 부신 피로 때문에 만성 피로가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이제 코티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신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